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중국군과 인도군이 국경지대에서 충돌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국의 국경은 3,488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1962년 영토 분쟁 이후 양국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이면, 오늘은 미중 대결의 화약고로 떠오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그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인도군이 충돌했다고 하는 얘기는 전쟁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로 으르렁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달 초부터 다시 충돌하고 있다고요? 네, 대체로 왜 카슈미르 지역에서 많이 충돌을 빚었는데요. 예. 근데 지난달 5일에는 카슈미르 동쪽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9일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발생해서 양측 간에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 접경에 5천 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맞불을 놔서 세계 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양국이 이제 군사력을 확대를 해버린 셈인데요. 그러니까 또 육군 참모총장이 이 라다크 지역을 시찰을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이제 80개에서 100개의 막사를 지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결국 모디 총리가 지난달 26일에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렇게 군에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30일에는 이렇게 양국 간 충돌이 계속되면 또 양국 다 힘드니까요. 그래서 인도 국방장관이 군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태가 진정되나 보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5월 31일에 동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인도군 병사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차량을 파손하고요. 인민해방군 병사 한 명이 머리에 상처를 좀 크게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인도 쪽 군부대에서 올린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분노가 좀 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얼마 후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 블로거가 적어도 5명 이상 되는 인도군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도 병사들도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옷이 피로 흥건한 모습이었고요. 주위를 보니까 쇠파이프 같은 거를 든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 이제 상처를 입은 중국군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또 인도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72명의 인도군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람만 이렇다는 건 좀 따져보면 수백 명 이상이 집단 싸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우리가 이긴 거야라는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 라다크라는 곳이 지금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62년에 양측이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경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3분의 1과 3분의 2씩 분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라다크로 가는 길이라고. 네네.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로 그려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순례를 가는 곳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군인이 싸우는데 몸싸움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도 있고 지금 장갑차도 있고 다 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가가지고 난투극을 하는 거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몸으로 싸우는데 왜냐하면 총으로 이제 총격이 시작이 되면 이건 거의 전쟁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것까지는 양측에 감당할 자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긴 힘들고 이렇게 국경 지방에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총 쓰지 말고 가가지고 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실컷 패주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있다는 것 거예요.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양 국가에서 다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분쟁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자극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최근에 국경지대
국경지대에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도로를 건설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하니까 중국 측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관할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도로를 네. 놓느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게 좀 위기를 고조시킨 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디 총리가 2022년까지 중국 국경지대에 60개가 넘는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반발을 하냐면 인도가 미국 쪽에 기울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경고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가 전쟁 벌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라다크였어요. 네, 1962년이 라다크였어요. 이곳이 이제 1947년에 이제 그 이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국가였다가 인도랑 파키스탄하고 분할이 될 때 카슈미르 지역과 함께 인도로 편입이 된 지방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 49년에는 신장을 50년에는 티벳을 편입했거든요. 근데 주 지역이 아무래도 반발을 크게 했었잖아요. 거기 대응하려고 북쪽의 신장과 남쪽의 티베트 사이에 있는 악사이친이라는 곳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끊어놓겠다는 의지였어요. 양측이 만날 수가 없게. 근데 인도는 악사이친이라는 곳이 라다크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자국의 경계 초소를 중국 쪽으로 더 옮겨서 지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악사이친은 옹정제 때부터 중국 땅이었다. 청나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격을 가했어요.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중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라다크 지역은 인도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이 악사이치는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상대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인도와 중국이 네팔을 앞세워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작년에 11월에 인도 정부가요 새로운 지도를 공표했어요. 근데 인도령 카슈미르를 잠무와 카슈미르, 라다크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영토로 포함시켜버린 새로운 지도를 공표한 거예요. 근데 사실 네팔과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네팔은 아니 우리랑 아무 상의도 없이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팔도 그렇다면 그 분쟁 지역 세 곳을 우리 영토로 포함한 새로운 지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의회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통과돼서 대통령 승인까지 이루어지면 헌법상 국가를 상징하는 지도가 또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지역을 사실상 인도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네팔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가 이제 이 분쟁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지도를 만든 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조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다크 지역에서 계속 국경 분쟁이 있는데 여기를 포함시켰으니까요. 근데 이제 네팔은 그럼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과거에는 인도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인도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서서히 중국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쪽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소수민족인 마데시 공동체가 봉기를 일으키니까 인도가 5개월 동안 상품 수속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으니까 그때 이제 네팔에 강진이 있었는데 지진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차질이 빚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팔에서요. 그래서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네팔을 1대1로의 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계속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내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분쟁 지역 세 곳이 면적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인도 북부랑 중국의 티벳 지역을 잇는 관문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랑 중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상황을 잘 보면 네팔이 중국과 인도 간의 적대 관계를 활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형국이고요. 중국은 네팔을 통해서 인도와 대리전을 벌이는 그런 형국인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은 워낙 이게 그 서로 세력 간의 충돌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렇게 인도에서 보면은 이 대륙 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인도 대륙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 말고도
이제는 뭐 군사적, 경제적인 문제는 네. 이렇게 점점 전선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가 지난달에 이제 어떤 경제 조치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근거지가 있거나 연계된 해외 기업들이 인도의 기업을 M&A 하는 것을 통제하겠다. 인수합병하는 걸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인도랑 국경을 맞댄 국가는 많긴 합니다. 근데 인도의 주요한 기업을 이렇게 M&A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중국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인도의 IT랑 핀테크 같은 첨단 산업이 지금 중국 쪽에 지분이 많이 넘어가면서 인도에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조치를 하나 내렸고요. 온라인에서는 차이나 파워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국경 분쟁이 이제 불거지면서 인도의 한 IT 기업이 중국산인 줄 모르고 설치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골라서 삭제해주는 앱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차이나 네. 앱스라고 해서요. 이게 지난달 27일부터 엿새 동안 인도에서만 47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관장하는 구글이 다른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이걸 내세워서 이 앱을 지금 장터에서 사라지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반중 감정까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하는 캠페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SNS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 이런 글하고 관련 영상들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화웨이를 뭐 제재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은 또 인도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네, 하고 그렇습니다. 인도는 또 중국 기업의 앱을 다 지워버리는 그러네요. 물고 물리면서 계속 갈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인도가 몇 년 뒤면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력도 커지고, 네. 뭐 양쪽 어느 곳에 지금 좌충우돌하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그러니까요. 이르렀는데 네.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지금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커질 조짐이 보이니까 양국이 군사회담을 해가지고 그 병력을 일부 후퇴를 시키긴 했습니다. 네. 약간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이제 대화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11일에도 회담을 열었고요. 계속해서 후속 회담을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딱 양국의 국경 분쟁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미중 간 패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갈등이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력을 물리긴 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중국이요 병력을 후퇴시키긴 했는데 새로운 사령관을 하나 여기에 파견을 했어요. 근데 네. 중국 군에서 떠오르는 젊은 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와 국경 분쟁으로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젊은 사령관을 파견했을까 보면 앞으로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인도를 압박하려면 보다 젊은 인물이 가서 계속해서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에서 이런 인물을 배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중국이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서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인도랑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고원지대거든요. 이곳이. 네, 거기서 맞아요. 실시한 훈련 영상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계속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해발 막 5,000m, 네, 6,000m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곳들이잖아요. 숨이 가빠지는 곳이어서 네. 사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난투극을 벌일까 그것도 이런 참 대단하네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원래 인도하고 중국은 되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54년에요. 인도의 초대 총리죠. 자와할랄 네루가 마오쩌둥과 만나서 양국의 평화공존 5원칙 내용을 담은 판치실 조약이란 걸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은 형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가까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국경 분쟁이 결국 불거지면서 이제 양측 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 영국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영국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1914년에 맥마흔 라인이란 걸 국경선으로 또 일방적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경 갈등이 시작됐는데 중국은 이 선이 식민지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니까 영국이 침략하기 이전의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설정하자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렇게 보면은 자국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맥마흔 라인이. 그래서 아니다. 이걸 국경선으로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62년에 전쟁까지 벌어지고요. 계속해서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국주의의 유산이 네.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인도가 최근에 미국과 관계가 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갈등에 영향을 또 미친 건가요? 중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거점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역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면 지금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도 뭐 자주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네. 해서 인도, 호주, 그리고 네. 우리도 거기에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포린폴리시라는 매체가 국경 분쟁을 넘어서 미중 간 신냉전 구도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앞으로 중국 인도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쉽게 갈등은 안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인도 중국 간 분쟁이 그냥 이거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10억이 넘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문제고 핵도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쟁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전략적 요인들이 또 여기에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인도는 이제 중국이 인도의 서남아시아 기득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개입을 자제하길 기대를 했고 네. 중국은 인도가 남중국해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기대가 충돌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아세안 국가들하고 지금 계속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은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도 역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파키스탄이 거점 항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서남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또 인도로서는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또 결정타로 이제 타격을 입혔다는 건데요. 이제 네. 모디 총리 시주석 리더십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회할 만한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국 해군 간에 지금 인도양에서 사실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서 해군 기동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수함을 지금 인도양에 주기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도는 아니 그게 소말리아랑 인도양이 무슨 상관이지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를 겨냥한 압력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도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국경 분쟁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보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 중국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뭐 라다크나 카슈미르나 이렇게 지상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인도양에서의 해양 통제 패권 장악을 위한 충돌로도 이게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인도 중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호주, 일본, 미국 뭐 이렇게 다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역 분쟁 양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안 네. 나올 수가 없는 안 상황이네요. 나올 수가 없죠. 미국과 중국하고도 그러고 중국하고 인도하고도 인도도 지금 그렇고요. 이러고. 네. 이거 중국은 호주랑도 또 싸우고 있고요. 네,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왜 G7을 G11으로 확대하면서 예. 지금 호주, 인도, 한국 다 부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일단은 가겠다고는 네, 했는데. 했지만 또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심정이 뭐 기쁜 건 아니고요. 반발할 그렇죠. 수밖에 미국 편을 없고요. 더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네, 참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지금. 뭐 지금 한반도 문제도 그렇지만 네. 인도에서 흔들어 놓으면은 네.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미칠 않을까.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여기 일로 또 미국이 참 끼어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계로 시야를 좀 더 넓혀야겠다는 네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들으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